13-2강 원소의 주기적 성질 1. 이번 강의의 주제는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공부하기 위해선 주기율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할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다루었었죠. 언제? 12-3강에서 주기율표와 전자배치라는 주제로, 여기 보조 영상 나오네요. 12-3강 주기율표와 전자배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인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와 전자배치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공부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간단해지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생각보다 가볍겠습니다. 주기율표에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3-2강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과서에서든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지금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즉 주기율표의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1.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가 한 번에 한 사람에 의해 뿅 하고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18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알려진 원소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여 가지? 하지만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발견되는 원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원소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라부아지에를 시작으로 학자들마다 원소들의 유사성을 찾아보려는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고, 자신들만의 방법에 따라 원소들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교과서에는 주기율표와 관련해서 4명의 과학자가 나옵니다. 1. 되베라이너 새쌍 원소설, 2. 류렌즈 옥타브설, 3. 멘델레예프, 4. 모즐리. 여기 두 분은 교과서에 나온 수준대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주의 깊게 봐야 할 과학자는 멘델레예프와 모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원소들을 배열하게 된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의 원자량을 원소 배열의 기준으로 잡고,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원소들을 배열했을 때 주기적인 성질이 반복됨을 발견합니다. 멘델레예프의 원소 배열 기준이 뭐라고요? 원자량 순서. 부가적으로 멘델레예프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보면, 멘델레예프 이전에도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과학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초로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과학자는 멘델레예프로 보고 있습니다. 멘델레예프가 대단한 과학자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발견되었었던 63종의 원소들을 분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발견했었던 주기적인 성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원소 존재까지 예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알려진 원소가 A에서 M까지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원소 기호 대신 아무 알파벳을 이용해서 설명할게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그런데 여기 H가 A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네? 어라? H 옆에 있는 I는 B랑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네? 그래서 줄을 바꿔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I라는 원소 다음으로 원자량이 큰 J라는 원소는 C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지 않고 오히려 D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겁니다. 이때 멘델레예프는 과감히 이 자리를 비워두고 원소들을 배열하였고,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원자량이 I보다 크고 J보다 작으면서 화학적 성질은 C와 유사한 원소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후에 멘델레예프가 이야기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원소가 발견됩니다. 이로써 멘델레예프와 주기율표는 더욱 주목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멘델레예프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예언자입니다. 멋지죠? 예언자 멘델레예프. 하지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왜?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원자량이 특정 원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왜요? 원자량이 뭔가요?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더한 거잖아요.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에 비해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은 원소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주기적 성질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한계점이 되겠죠. 이를 해결하여 주기율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과학자가 모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원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 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의 개념이 정립되는 거죠. 결국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주기율표, 지금의 모습과 같은 주기율표가 만들어집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생각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한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현대의 주기율표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합니다. 잠깐 보조 영상 보고 올게요. 이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와 같고요. 그리고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요.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지요. 1주기, 2주기, 3주기, 땡땡땡, 7주기 7개의 가로줄이 있고요. 세로줄은 1족, 2족, 3족, 4족, 땡땡땡땡, 18족.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세로줄끼리의 원소들은 성질이 유사하고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배웠을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12-3강 내용을 조금 재탕했습니다.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고요. 같은 족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특별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 이 부분은 12-3강을 참고해 주시고요. 12-3강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기율표 안에서의 원소의 분류. 써놓고 보니 주기율표 자체가 원소들을 분류한 것인데 뭔 또 원소의 분류냐?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주기율표의 위치에 따라 원소들을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주기율표 안에서 원소들을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라고 하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위치상 중간 그리고 왼쪽 부분이 금속 원소들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 왼쪽에 있으나 원자번호 1번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에이 선생님, 우리가 수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체 상태의 수소가 당연히 비금속이지 설마 금속으로 헷갈려 할까봐요? 아니요. 교내 시험에서 함정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원자번호 20번까지만 표현한 간단한 주기율표를 더 많이 접하죠. 이런 식의 주기율표요. 문제에서 이런 주기율표 틀을 주어주고 A, B, C는 금속 원소이고 D, E, F는 비금속 원소이다. 이렇게 보기를 주어주면 많이들 실수합니다. 시험 끝나고 내가 미쳤지 이러죠. A 위치,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쉬운 내용 실수해서 틀리면 더 억울하니까 항상 주의합시다. 다시 원래 주기율표로 돌아가서 두 집단으로 구분하면 금속, 비금속 원소들이지만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지점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원소들요. 이런 것들.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분류하면 이런 원소들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아스타틴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소를 셋으로 구분하자면 금속, 비금속, 준금속까지 구분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금속과 비금속의 일반적인 성질들을 비교해 볼게요.
금속은 주기율표의 위치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에 존재합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비금속은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단 18족 원소들은 이온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18족은 비금속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비금속들의 일반적인 성질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원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온에서 원소들의 상태를 비교하겠습니다. 금속은 당연히 상온에서 고체 상태겠죠. 그런데 비금속 원소들은 상온에서 고체이거나 기체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인 경우가 있죠. 유명하죠? 누군가요? 그렇죠. 수은. 여기 있네요. 원자번호 80번. 비금속 중에서도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것이 있는데 17족에 있는 브로민. 이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인 비금속 원소입니다. 금속 원소들은 일반적으로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지만 비금속 원소들은 열이나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중금속은 이런 성질들의 중간 성질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번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주기율표에다 표기해보면 금속, 비금속, 준금속 원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간략한 주기율표를 보면 비금속 원소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속 원소 수가 훨씬 많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방금 설명했었던 일반적인 성질들.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인 성질들이니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탄소의 경우 비금속 원소이지만 전극으로 사용될 만큼 전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외가 되겠죠. 여기 표에 정리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은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들, 이런 것들을 금속성, 비금속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기율표상의 위치로 보면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18족을 제외한 비금속들은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하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교내 시험에서 언급될까봐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동족 원소들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동족, 같은 족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족? 같은 족이니까 같은 세로 줄에 있는 원소들을 의미하겠죠. 역시 간단한 주기율표에서 봐볼게요. 동족 원소들의 특징은 뭘까요? 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왜요?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동족 원소들 중에서도 주기율표상에서 양 끝으로 갈수록 동족 원소들끼리 화학적 성질의 닮은 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동족 원소들을 더 특별하게 분류해서 이름까지 붙여주고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특징이 분명하니까요. 금속 원소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1족, 그리고 2족, 그리고 비금속 원소에서는 17족, 18족. 18족은 존재 자체가 워낙 특별하니까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왼쪽 끝에 있는 1족 원소들은 수소를 제외하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원소들요. 또 주의하세요. 알칼리 금속에서 수소는 제외입니다. 금속 아니죠. 1족 원소들 알칼리 금속 원자과 전자수는 1개. 따라서 알칼리 금속들은 전자 1개를 잃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아주 좋습니다.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물과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교과서에 실험 내용도 나오죠. 1족 옆에 2족 원소들. 2족 원소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원자과 전자가 2개이니까 전자를 2개 잃고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기 쉽겠죠. 비금속 원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족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4개의 할로젠 원소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브로민과 아이오딘은 원자번호 20번을 넘어가지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로젠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이니까 전자 하나를 얻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18족 원소. 18족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활성, 활성이 없다. 쉽게 말하면 반응 안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안정한 기체들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동족 원소 몇 종류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제시한 동족 원소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고요. 교내 시험에서는 언급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단독으로는 거의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쉬운 문제로 등장하고요. 최근 모의고사 중에서 2020년 6월 모의고사 1번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옳은 말 하는 친구 골라라. 학생 A, 멘델레예프 원자량 순서 맞죠? 학생 B, 현대 주기율표 원자번호 순서 맞죠? 학생 C, 현대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은 족, 가로줄은 주기라고 해 맞죠? 모두 맞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번 강의 끝내겠습니다. 13-3강에서는 유효 핵전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